김민석 후보는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진 것이 많습니다. 단분신, 단명, 분열주의, 신천지, 남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진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폭탄선을 냈다가 나중에는 통합하고 연대하자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정청래가 숫자로 졌지만 정청래의 주장까지 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꼬리를 단 것은 정청래 대표 정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았다.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이 더 큰 민주주의인데 꼭 그것을 정청래 대표가 얘기할 필요가 있었는가? 뭐 뒤끝이라면 뒤끝일 수도 있는 게 박지원 의원이 충고했으니까요. 김민석은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졌다. 혹은 당대표일 때 하지 못했던 말들 할 것이다. 모르겠어요. 당원들이 정말 탈당하는 움직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탈당하면 안 된다. 구 변호사님. 저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앵커님 발언에 정말 100% 공감했던 게 끝났지만 끝난 것 같지 않은 기분 딱 들잖아요. 예. 영화도 그렇게 찜찜하게 끝나면 꼭 속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끝에 다 무찌른 것 같은데 빌런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은 아 속편 나오겠구나 이런 느낌 들잖아요. 악당이요? 예. 근데 그 터미네이터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빌런이었지만 속편에선 주인공이 돼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정청래 후보는 아마 그런 거 꿈꾸지 않을까. 왜냐? 예. 득표를 굉장히 많이 했다. 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왔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럴 경우에 생존 전략이라는 거는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예. 내가 여기까지 왔지만 납작 엎드려가지고 다음 공천을 구걸한다. 예. 아니면 내가 이 세를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나를 내치는 게 민주당 전체를 해야 하는 것 같은 위기감이 들게끔 만든다. 예. 근데 정말 득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체급이 이렇게 커졌는데 내가 납작 엎드리는 건 난 여기까지 오는 거하고 맞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저는 후자를 선택했다고 보기 때문에 속편도 계속 나올 것이고 분열도 속편이요? 계속될 것이고 그런 예측이 좀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시즌2나 속편에서 주인공이 될 가능성도 있다. 구 변호사님 말씀인데. 성추인 대변인님. 표정을 좀 푸세요. 근데 왜냐하면 웃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보통 그래도 전당대회 끝난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정도는 뭐 SNS를 아예 하지 않거나 혹은 뭐 당선을 축하한다라는 의례적인 인사도 있는데 김민석이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졌다. 혹은 당원들이 탈당하면 안 된다. 근데 실제로 탈당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긴 있는 거예요?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 글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실제 몇 명이 탈당할지는 뭐 알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건 뭐 당에서 나중에 공개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근데 좀 말씀하신 것처럼 SNS를 자중하기 좋긴 한데 근데 SNS 글을 올리신 건 있거든요. 거기는 정제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SNS에 올린 글에는 정청래는 그 숫자로는 졌지만 정청래 지지자와 권리당원의 가치와 열정은 지지 않았다. 딱 여기까지가 깔끔하거든요. 지지 않았다는 거에 네. 그 주어가 그겁니까? 거기가. 적어가요? 예. SNS 글에는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지금 멘트는 유튜브잖아요. 유튜브니까 본인의 지지자들이 보고 지지자들한테는 좀 더 설명을 하고 싶고 말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정제된 SNS의 글보다는 주어가 바뀌고 목적어가 바뀌면서 이 김민석 후보의 주장은 진 게 많다라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예. 저는 당일이니까 오히려 당일이니까 SNS, 유튜브를 켜고 그런 발언한 것까지는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기까지는 좀 해소의 느낌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뭐 졌으니까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본인을 지지해 준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만치 않았으니까 예. 그들을 달래줄 말도 필요했으니까. 근데 앞으로도 혹시 저런 류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간다면은 예. 당내 분열은 뭐 불가피하게 되겠죠. 김민석은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졌다. 마치 그때 뭐였나요? 뭐 정권은 짧다. 뭐 이런 권력은 길고 뭐 이런 얘기했었나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랑 좀 연장선 같아서 계속 제가 귓가에 맴도는데 팀 정청래 대표 주자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이요. 오늘 아침 여러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아예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받은 표가 제 표가 아니고 정청래 전 대표가 나눠준 표기 때문에 저로서는 기쁘기보다는 정청래 대표가 개혁 당대표로 당선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다. 신천지 비밀연합 부분은 만약에 그게 있다면 이건 큰일이니까요. 이 부분은 신임 대표께서도 어떻게든 해소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관리 민주당의 흑역사로 남을 거다. 뭐 여기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한 발 더 나가서요. 정청래 의원보다, 정청래 전 대표보다 국민 여론조사 그 득표율이 정청래 후보가 원래 훨씬 높았을 것이다. 저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결과가 나온 거는 선호 투표를 반영한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예. 근데 선호 투표가 반영된 건 사실상 그 1번 송영길 후보의 표가 이제 김민석 후보한테 거의 다 흡수가 됐다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표차가 크게 안 났으면 예. 제가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깻잎 한 2장 반 정도 차이? 예. 그러면 이제 환산하기 전에는 깻잎 한 장 차이였겠다라는 예. 얘기가 충분히 가능하고 예.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정말 친명계에서 진짜 완전히 밀어줬던 김용 후보가 대의원에서는 1등 했는데 국민 여론조사에서 꼴찌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최고위원 득표를 봐라. 친청계가 3명 됐고 예. 자기가 수석 최고위원 됐으면 우리를 뽑은 표가 김민석 찍었겠냐, 송영길 찍었겠냐 이것만 봐도 환산 전에는 굉장히 정청래 후보가 높았을 것이다라는 게 뭐 주장이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이다. 근거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성치훈 부장님, 네. 네, 성치훈 대변인 이게 뭐 지레짐작일 수도 있고 관측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청래, 최민희 두 사람의 목소리 톤과 목소리를 키우는 게 예사롭진 않아 보이고 이쯤 되면은 마치 그 유시민, 뭐 정청래, 김어준 이런 이들 전통적 지지층과 뭔가 조금이라도 세력화를 좀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건지 뭐 이런 관측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저렇게 지금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당대회 때 치열하게 싸운 다음에 당장 또 갑자기 뭐 손잡고 웃는 얼굴은 하긴 어렵다라는 게 최민희 최고위원이나 정청래 그 후보의 그 입장인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정청래 후보는 그럴 수도 있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최민희 최고는 그럴 수 없는 발언을 저는 하셨다고 봅니다. 예. 저런 류의 발언은 저는 아무리 선거 직후라 하더라도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약간 불복 느낌 때문인가? 보니까. 불복 느낌도 있지만 사실 이번 전당대회 내내 예. 뭔가 설화를 일으키고 반목을 일으켰던 발언의 중심지에는 예. 최민희 최고가 있었잖아요. 뭐 일배 발언, 본인과 다른 지정에 있는 사람들을 일배라고 몰아세우고 예. 그리고 뭐 박쥐 발언 등등 계속해서 설화를 일으켰던 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안 하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본인이 공격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선 사과한 다음에 그런 발언을 하셨다면은 뜨끔하게 다가왔겠지만 상대 예. 후보에게. 근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저런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오히려 많은 당원들께서는 우리 당 전당대회 때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킨 분이 왜 아무 사과도 하지 않지라고 전 느끼실 거라 보기 때문에 예.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 먼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제 저 전당대회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봤을지도 궁금한데 혹자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를 마치 지난 지방선거 보듯이 봤을 수도 있다. 이겼는지 진 건지 이겼다고 하는데 전 걸 수도 있고 핵심 지역에서 진 거 아니냐 이런 헷갈리는 정도의 결과예요. 구 변호사님. 아예 오늘 한쪽에서 뭐라 그랬냐면 친청계 쪽인가요? 그쪽에서는 봐봐라. 김영 전 부원장이 최고위원 떨어진 걸 보면 이제 더 이상 친명 타이틀이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이런 말까지 얹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그러니까 임금님은 원래 벌거숭이였는데 이제 벌거숭이에요라는 목소리가 쉽게 나올 수 있는 분위기도 됐다. 왜냐하면 전에는 굉장히 쉬쉬했거든요. 김용 씨가 그렇게 억울하고 정말 훌륭한 분이면 예. 지방선거 저번에 같이 했던 보궐선거에 본인이 공천을 그렇게 원했잖아요. 예. 민주당에서 공천 줬겠죠. 근데 민심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서 컷오프한다고 해서 잘라버렸잖아요. 예. 근데 그때 그렇게 했던 게 이제 와가지고 민심에서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 꼴찌해가지고 떨어지는 상황까지 목도를 했으니 예. 임금님 벌거숭이에요. 이제 친명계 타이틀 가지고 김용 같은 사람이 최고위원 넘보는 상황은 말도 안 돼요라는 거가 공감대를 형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최고위원 숫자 보니까 이게 지금 이긴 게 아닌가 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하실 수 있겠다. 저는 이번이 이재명 대통령 이름으로 치를 수 있는 마지막 선거라고 봤거든요. 예. 다음번 총선은 너무 길게 남았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이재명과 한 몸이다라고 내세울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이번에도 불과 1년 차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 성과라면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는 그대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예뻐서 표를 몰아준 것보다 반명이 민주당 내 분명히 있다라는 구 변호사 정확하십니다. 말씀인데 성춘 대변인 생각 어떠세요? 이제 더 이상 친명 마케팅 안 통한다는 취지의 민주당 내부 얘기는요? 그 말씀하신 분 내부가 아니라 김어준 씨 아닌가요? 뭐 김어준 씨도 있고 친청계도 있더라고요. 저희도 취재해 네, 보니까. 김어준 씨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김용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부분이 있죠. 본선에 올라온 8명 중 유일한 원외 후보였습니다. 예.
친명이기 때문에 원외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올라왔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당선권 안에서 각축을 벌이다 탈락을 한 거기 때문에 예. 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친명이니까 거기까지 올라갔다. 친명인데도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뭐 친명 후보를 다 합치면 사실 마지막에 사퇴를 한 임미애 후보와 김영호 후보까지 다 합치면은 그쪽이 다 합치면 한 55 받았고 친청 후보가 45를 받았기 때문에 친명 딱지를 붙이고도 55밖에 안 나오지 않았냐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예. 있습니다만 너무 무리한 공격을 하고 있다. 저는 그 시작이 오늘 아침 방송, 오전 방송에서 김어준 씨가 얘기하면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김어준 씨가 선거 막판에는 좀 약간 중립적 스탠스로 돌아서는 것 같다가 이런 결과가 나오자마자 또 바로 이렇게 대통령을 향한 발톱을 좀 드러내면 예. 우리 지지자들로서는 좀 불편한 부분들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그 성추윤 대변인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전당대회 끝난 지 지금 정확히 한 24시간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팀 정청래 사람들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아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김민석 대표로서도 야 이러면 지명주 최고위원 내 사람들 측근들 안 앉히면 이거 진짜 쉽지 않겠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측근들은 당연히 안 치겠죠. 지명직 최고를 할 때 측근 아닌 사람을 안 치기는 어렵죠. 예. 오히려 뭐 다른 계파에 있는 사람을 안 칠 수도 없죠. 그럼 맨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거기에 무조건 또 공격수만 배치할 것인가 이거는 또 고민을 해봐야겠죠. 근데 예. 지금 들어가 계신 친명 최고위원 2명 박선원 최고나 예. 서미화 최고 충분한 공격력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공격력을 갖춘 분들보다는 예. 원래 공헌한 게 있었잖아요. 우리 당의 지금 부족한 부분인 청년이나 예. 뭐 그렇게 밝히진 않았지만 취약 지역이나 이런 쪽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분들로 채우는 것이 좋지 뭔가 이제 개파 싸움이 이제 치열해질 거니까 공격수들로 데려와야지라고만 하면은 그러면 저는 전 지도부도 그랬고 전 지도부에 대한 평가할 때 너무 공격수만 있다. 미드필더도 있고 수비수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당 지도부는 어떻게 다 공격수만 있냐. 그래서 전 지명직 최고에는 좀 미드필더 수비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도 애초에는 뭐 지역 안배하고 청년 안배할 것 같았더니 저렇게 최고위원들이 계속 전당대회 지금 끝난 것 같지도 않는 느낌을 주면 김민석 대표로서도 고심이 많을 것 같아서요. 구 변호사님 하나만 더요. 사실 김민석 대표의 불안한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일단 오늘 아침 분위기가 보면 작년과는 일단 달라서 비서실장까지 총출동했다. 일단 청와대 대우는 확실히 달라진 건 분명해 보여요. 그렇죠. 이게 본사하고 대리점 관계보다 본사하고 직영점 관계가 더 끈끈하거든요. 아니 지금 본사에서 전무님이 직영점 내려가가지고 저렇게 장악을 하셨으니까 너무 기쁘겠죠. 저거는 정말 역사상 이렇게까지 대통령과 정부가 밀어준 적이 없다. 예. 예전에 김기현 대표 났을 때도 뭐 용산 출장소라고 했었잖아요. 당시 국민의힘을 향해서 민주당이 많이 비판했었죠. 근데 말씀하신 용산 출장소를 뛰어넘어요. 이건 거의 한 몸이고 뭐 예. 직영점 정도로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 이렇게 밀어주면서 혹시나 안 될까 봐 호남 반도체 띄워서 800조 투자 뭐 그러니까 또 그걸 딱 받아가지고 김민석 후보는 그거를 완수할 적임자는 바로 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받았는데 물론 뭐 반론하자면 800조 투자 뭐 전당대회 그거 태우려고 했다는 건 아니라고 제가 반론도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렇죠. 예. 이렇게 예. 균형 감각을 갖고 계시니까 역시 최고의 앵커다. 하지만 제 생각은 절대 바뀌지 않는 게 예. 이렇게 밀어준 적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는 게 이번 고비는 넘었다. 그러니까 뭐 이틀밖에 안 됐는데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봉합을 하려고 정부에서는 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뭐 열흘 만에 만난 거하고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렇게 하시고 싶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분명히 전당대회 끝났는데 어제 끝난 느낌이 들지 않는 이 얘기를 구자랑 변호사 성춘 대변인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진 것이 많습니다. 당대표 1년간 하면서 할 말 못하고 참고 제가 스님도 아닌데 살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당대표일 때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겠습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인생 뭐 있냐? 인생 뭐 있냐? 나도 나름 참았다. 당대표 때. 인생 뭐 있냐? 내 계보 3명이나 들어가 있다. 니네 2명밖에 없잖아. 인생 뭐 있냐? 인생 뭐 있냐? 와 무자격 수석 최고. 해체. 팡! 유영호님이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보면서 이 전쟁 중에도 내전이 원래 더 참혹하고 네. 격렬하고 뭐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쪽 당도 치열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는 뭐 민주당에 비하면 아무것도 그렇습니까?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번에 이제 결과를 보면 아까 통합 말씀하셨고 또 이제 명청 갈등의 시작이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그 민주당원과 국민들께서 선명한 이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선명한 선택을 하실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대표는 이제 김민석 전 총리를 뽑았지만 수석 최고위원과 최고위원 3명은 대부분은 이제 친청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른바 신명계에서 네. 김용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셨는데 결국 안 되지 않았어요. 안 됐죠. 예, 그래서 김용의 탈락.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친명 위주로 갔을 경우 일단 김민석 신임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물론 실용적인 측면도 잘하신 것도 있지만 가장 내심 바라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네. 공소 취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대를 매시고 밀어붙이지 않을까 걱정들을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등등해서 어느 정도 내부에서도 좀 견제가 작동하는 이러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무자격 네.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에게 감히 무자격이라니 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치 변호사님, 정청래 전 대표가 인생 뭐 있냐? 할만하겠다라고 했고 아까 최민희 수석은 당선된 일성으로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반대하면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상대적으로 김민석 신임 대표는 청와대 총리와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첫 번째 전선이 이 명청 갈등 사이에서 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당내의 어떤 강력한 반대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원칙적으로 하면 전당대회라고 하는 건 축제의 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선된 사람은 물론이고 낙선한 사람도 서로 윈윈하게 돼야 되는 게 그게 아이디어란 전당대회의 모습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8.17 전당대회, 민주당의 8.17 전당대회는요. 윈윈은커녕 완전히 다 루즈루즈한 거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당대회 하기 전부터 명청 대전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팀청은 패배했어요.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가 탈락했으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는 패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김민석 후보가 이겼느냐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리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출직 최고위원의 과반수가 그 친청계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수석 최고위원조차도 친청 쪽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쓰고 그다음 김민석 후보가 그렇게까지 공을 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석 최고위원 포함해서 3명이나 안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러한 그 스크래치가 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눈여겨보는 것은 김용 후보입니다. 김용 후보는 어떻게 후보 둘이서 그냥 자진 사퇴하면서 이 사람 밀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친청계에서는 그거 사퇴 야합이다라고 강력 반발했던 대목이거든요. 어떻게 당명에 민주라고 들어가 있는 그 당에서 저런 비민주적이고 몰상식한 그런 행동을 후보들이 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황당한 것은 그 후보가 그렇게 지원을 받은 후보가 대의원들한테 거의 몰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조사 꼴찌에 해가지고 탈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김용 후보가 최고위원에 출마한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고 넌센스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김용 후보는요 지금 대법원에서 오늘 당장 판결 선고하면 다시 그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막강한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으로 뽑을 생각을 갖다가 누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여론이 완전히 반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당대회는 끝났지만 화합되기보다는 오히려 원심력이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다 뭘 생각하냐면 얼마 남지 않은 이제 그 총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당장 수석 최고위원이 된 최민희 그 수석 최고위원이 왜 저렇게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1년쯤 뒤에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됐지만 1년 뒤를 내가 장담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마음이 무겁게 저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야당도 아니고 여당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니까 잘 화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할 말은 하겠다. 이건 선전포고입니까? 정청래 전 대표? 그런데 그것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청래 후보가 지금까지 할 말 못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할 말 못한 게 뭐 있냐? 정작 할 말 못한 게 뭐 있냐? 아니 1년도 안 된 대통령한테 정권이 짧다라고 한 이야기를 예. 여당의 대표가 한 거예요. 야당 대표가 했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당 대표가 정권 짧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하라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셔놓고 아직까지도 할 말을 못했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할 말을 다 하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인가? 장동혁 대표 좀 긴장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장동혁 대표? 왜냐하면 여당의 직전 그 대표가 이제 할 말 하겠다라고 하는데 최소한 그 말보다 더 강한 이야기가 야당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당만 또 못하다는 이야기를 야당 대표가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이 한 번 논평에 몇 명을 지금 죽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당내의 어른인 박지원 의원이 정청래 전 대표를 나무랐습니다. 그러면 안 돼. 할 말 하겠다는 정청래 전 대표. 박지원 의원은 혼냈어요. 그렇게 꼬리를 단 것 바람직하지 않다. 깨끗하게 승복해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전당대의 이 감정선은 끝까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길 후보 얘기 들어보시죠. 정청래 후보가 철저히 자기 재선, 재임을 위해서 모든 제도와 관계, 공천 철저히 준비해왔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뿌리를 강조하던 정청래 후보 오늘 추도식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김민석 대표와 저 송영길만 참석했습니다. 뿌리가 없이 꽃을 피울 수 없다고 하시는 분은 참석을 안 했어요. 정말 이 뿌리가 이 육선 의원이 3등의 자리를 감수하면서도 나와서 온몸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저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주로 장례식장이나 추도식 안 오면 되게 몰아가시네요. 그때도 정청래 대표 어디 뭐 장례식장 안 왔다고 했다가 하루 뒤에 온 걸로 밝혀졌잖아요. 이번엔 DJ 추모식 정청래 전 대표 안 왔다고 굉장히 뭐라고 하네요. 추도식에. 네, 그러니까요. 근데 뭐 어쨌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이제 마치면서 뭔가 지금 이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뭐 그런 감정들 네. 이런 것도 추스려야 돼서 아마 뭐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이런 행보들은 조금 한참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추도식도 약간 이제 불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뭐 저도 처음에는 전당대회가 너무 가열되다 보니까 이게 전당대회 끝나고 통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좀 걱정이 있었는데 네네. 사실은 김민석 그 당대표가 호남에서 압도적인 이렇게 이제 표 차이로 이렇게 몰표를 받으면서 뭐 이른바 코어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당원들이 김민석 그 후보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거 좀 당 운영을 조금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 선호투표제를 적용시켜가지고 당선이 됐지만 사실 1차 투표에서도 가반에 가까운 이런 득표를 했기 때문에 정청래 김민석 지도부에 대한 뭔가 그 안정적인 흐름, 안정적인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는 이제 뭐 최민희 의원님이나 최민희 최고위원이나 아니면은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전당대회 직후이니까 저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지 본격적으로 뭔가 이제 좀 당의 이제 운영이 시작되면은 최민희 의원님도 최민희 최고도 당의 이제 지도부로서 그렇게 이제 의견을 내시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잘 지낼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정청래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는 당대표도 아니고 당대표 후보도 아니고 이제 개인 의원의 의견이기 때문에 크게 저는 영향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